네, 저희 뭐 민경희 연구원투님 그때 저희 리서처 톤에서도 그때 배웠었고, 그다음에 내용 잘 좀 그 어떤 분이신지 또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멘토님 잠시 그래도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다 뵀던 것 같은데, 네, 민경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고, 나이오트에서는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행정학으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오늘 더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사회학이라는 학문으로 또 다른 학문에서 박사를 수료해서 오늘 그 두 가지 정도 행정학적인 관점하고 이제 과학사회학 혹은 기술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연구 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뭐 저희 뭐 다 들으셨고 했겠지만, 그래도 좀, 팀에서 어떤 연구계 가지고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연구하시면서 좀 어떤 것들 보셨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좀 공유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오늘 시간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스웨이 팀 팀장 손민영이고요. 저희는 지금 전농동 답심리동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 화면 같이 보시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의 문제 명제는 전농동 다심리동 주택가에서 거주자가 미관 악취 문제로 인한 주택가 슬럼화를 겪는다. 겉보기의 원인은 거주민의 귀찮음 같지만 진짜 원인은 실생활에 맞지 않은 규정과 규정에 관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실생활에 맞는 규정 수립,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내로 바꾸면 달라진다라는 원래 명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 인사이트가 저희의 문제 명제를 아예 바꿔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 저희가 그 쓰레기 배출 시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서 수요일 9시, 16시, 20시에 쓰레기 개수를 각각 세서 정규 배출 시간대에 쓰레기가 대부분 배출되고 있는지 정규 배출 시간 전과 중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규정 시간이 유명무실한 규정이 아닌지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보니까 원래 쓰레기 배출 시간은 6시부터 9시가 맞고 그리고 수거 시간도 9시부터 새벽으로 겉, 겉으로 규정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장 조사를 직접 나가보니까 20시부터 쓰레기 수거가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20시에 정규 배출 시간대까지 모두 배출된 쓰레기의 총량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20시부터 쓰레기 수거가 시작되면 정규 배출 시간까지 배출된 쓰레기 양의 총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서 현장 조사를 그렇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거업체가 수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수거업체가 수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수, 주민들이 정규 시간대 만약에 8시 30분쯤에 쓰레기를 배출했다 하더라도 이미 8시에 이미 수거가 완료된 상태라면 그 쓰레기는 방치돼서 하루 이틀은 그 집 앞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내놨는데 수거가 안 되네? 하고 규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어서 신뢰가 악화된다고 저희는 보았고요. 그래서 그럼 규정이 있어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내가 안 지켜도 뭐
과태료 무는 것도 없고 내가 쓰레기 배출을 잘한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없는데 라고 해서 신뢰 악화해서 이제 채찍 당근이 없어서 더는 이제 이 규정 자체를 지킬 유인이 없다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 문제가 쓰레기 배출 문제가 결국은 규정을 준수할 유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설정한 문제 명제가 전농동 답심리동 주택가에서 거주자가 미관 악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겉보기 원인은 거주민의 귀찮음 같지만 진짜 원인은 규정 준수 유인의 부재와 규정에 관한 실효성이 떨어진 안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인을 규정을 지켜야만 하는 유인을 설계하고 규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내를 한다면 달라진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트랙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규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규정을 안내하는 절차나 안내하는 방식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내를 하더라도 그 주민들에게, 배출자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규정은 알게 됐음에도 그 규정에 대한 신뢰가 없다던가, 그리고 그 규정을 지켰을 때 자신이 얻는 이익이 없다던가,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어서 그런 규정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좀 살펴봤을 때 그 분리 배출을 어겨서 배출된 쓰레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과태료 계고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고문이 쓰레기에 붙어 있는 거를 조금씩 확인은 했었는데 그 빈도에 비해 훨씬 적다라고 느껴져서 이러면 그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체감할 그런 채찍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규정은 말뿐이게 되고 채찍과 당근도 없으니 이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규정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결국 규정보다는 배출자의 도덕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문제 명제를 수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저희 원인의 세부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부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 어떤 걸 저희가 중점적으로 증명해야 할지 아니면 다 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까지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이해 안 되셨거나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이해 너무 잘 됐고, 윤성님 통해서 받은 그 정보들이 지금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 수거업체가 9시가 아니라 8시에 수거해 간다는 거.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이 내용은 네. 아직 저희 스스로도 정리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IAD나 그런 자료에는 아직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방금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신 거여서 저는 네. 사실 이미 주신 자료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마 지금 이거는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그거는 빈도만 조사해가지고 바로 고발하면 그 업체가 바로 9시로 바뀔 것 같아서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리서치 플래너라고 해서 이걸 연구로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명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설로 바꾸시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거를 증명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6시부터 9시까지의 배출 시간을 뭐 6시부터 11시까지로 늘리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만족도가 늘고 과태료 부과율이 적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설일 수 있잖아요. 방금처럼 두 번째 가설은 쓰레기 수거 업체가 8시가 아니라 9시에 수거할 경우 네, 과태료 부과율이 혹은 만족도가 올라가거나 과태료 부과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설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이제 연구 모형을 만드셔서 그 연구 모형으로 이제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작업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뭐 디자인 팅킹이나 다른 랩과 다르게 이 리서치 플래너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가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들 좀 네, 추천드리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것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가설을 하려면 저희가 가설을 세우기에는 조금 더 넓게 잡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유인 전체를 파악해서 그러면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은 저희는 넓게 유인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초점으로 맞춘 느낌이라면 가설을 확실하게 정해서 약간 그걸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설로 바꾸려면 이제 어떤 아까 했던 요인, 그 팩터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거를 바꾸는 어떤 게 정말 바꿀까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가 바꾸는 건 맞는데 이 규제를 결국에는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신 걸로, 지금 조사하신 걸로 보면 규제에 대한 정당성,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요인 중에 어떤 게 이 실효성을 높일까? 요런 고민까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중에 규칙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라고 보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 안에서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같이 만들어야 돼요. 이 규제를. 이걸 보통 우리가 공청회라고도 하는데 요즘 단어로는 미니 퍼블릭이라고 하거든요. 시민의회인데 되게 조그만 의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동대문 구의회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네, 시민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지금 예스웨이 맞죠? 손민영 팀 예스웨이. 네, 예스웨이 공동 주관을 해서 시민의회를 열어서 과정의 정당성을 높여줘서 같이 만들었을 때 이제 쓰레기 분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좀 더 들어가면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안으로 제안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는 그냥 행정에 요청해서 규제를 바꾸든 말든 할 건데 조금 더 들어가면 시민들의 어떤 부분이 바뀌거나 어떤 부분이 더 투입되거나 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까? 그러니까 지금 써주신 다양한 자료들 보면은 시민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르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규제는 완전 딴판으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하신 걸 보니까. 그럼 이거를 뭔가 맞추는 작업들을 할 건데 이 할 때도 이제 그 행정이나 의회에서 맞추는 작업을 할 때 또 미스매치가 날 수 있잖아요. 네, 의원들은 또 여러 가지의 표와 뭐 구청장의 관계와 지역 주민들 혹은 청소업체의 관계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1, 2주차는 진짜 만나보셨으니 이제는 연구의 가장 기본인 가설을 세우시고 그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혹시 질문을 좀 더 받고 제가 조금 정리한 거를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은 좀 되셨나요, 현진님? 네,
충분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됐군요. 네. 네, 되셨지만 이제부터는 가설을 그럼 어떻게 세우지 이런 고민이 드실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와서 네. 혹시 그 외에 또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잠깐 한마디만 조금 드리면은 그 리서치 프로너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력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게 좀 연구기는 해서 약간 솔루션 가설보다는 좀 문제 가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한 달 동안은 연구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가설들을 세우고자 할 때 약간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조금 이게 어떤 메커니즘 아니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좀 이 부분을 이제 네, 팀 안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갈까가 좀 고민이기는 하네요. 네, 네. 근데 저희 제가 좀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그 멘토님이랑도 오피스월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랑도 지금 오피스월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연구의 방향을 저희가 정하는 거지만, 그 저희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다 보니까 프로님들의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싶은데, 저희는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될까가 더 고민이 되네요. 저는 사실. 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 가설도 사실 문제 발견 가설이 있고 문제 해결 가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윤상님 대표님께서는 문제 발견 가설에 더 집중하면 좋겠다인데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한 건 문제 해결 가설까지 다 준비를 한번 예시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가설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팩터들이 사실 똑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신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다가 저도 요즘에 시민 참여를 계속 배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참여의 문제가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걸 뒤집으면 이걸 설정할 때 참여가 거의 없었나? 라고 하는 문제 발견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적어주신 거에 보면은 지금 이 규제가 2011년에 마련됐다고 정리하셨는데 맞죠? 그 6시부터 9시까지 배출 시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그럼 그 네. 15년 동안에 왜 반영이 안 됐지? 그거랑 15년 전에 2011년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반영이 된 거지? 그리고 그게 진짜 반영이 된 게 맞나?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청 관계자랑 시의회랑 만날 때도 2011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발견됐나요? 또 있을 거고 15년 동안 다양한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예스웨이 팀에서 이걸 문제로 삼지 않고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청소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 가설을 발견하는 요인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면 이제 구청 청소과에서 계약을 맺었을 텐데 그 계약에 계약서가 있을 거고 그 계약서에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준비한 걸 조금만 더 하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주민들이 서비스를 기획, 설계, 생산, 평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진행할 때 제가 아까 미니 퍼블릭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결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정당성이 생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당성이 생겨요.
주민들은 경험적인 지식이 행정에서 정당한 공적 지식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규제된 것들이 매우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 정당하다고 인식하지 않죠. 여긴 시민인식론이라고 했지만 사실 규제가 실효적이라고 정당성 있다고 인정하진 않잖아요. 적어주신 거에 의하면. 그러면 어떤 게 바뀌어야 혹은 어떤 게 없어서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인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 그 시간대가 이제 핏하지 않고 청소업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심리적 소유감이라는 개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심리적 소유감을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은 보통 이제도는 내 것이라는 감각이 이제 심리적 소유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 통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친밀한 암, 그러니까 인티메이트 너잉이라고 해서 붙여놓은 딱지 있죠. 그게 되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되게 눈에 가시성이 있고요. 이거 되게 재밌는 데도 있고,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맞지.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 친근하게 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뭐 디자인 시각화, 가독성 이런 거겠죠. 세 번째는 시간, 노력, 아이디어를 내가 투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심리적 소유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로 한번 다시 와보면 지금 현재 규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셨을 때 첫 번째 좀 통제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다시 얘기하면 제한된 어떤 규제들이 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소유감 자체가 떨어질 거고, 그럼 정당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왜 느끼지 않을까가 아까 저희가 요걸 이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광명시에서 청년분들하고 퍼실리테이션 해보니까 이사 온 사람들은 되게 많아서 이사 온 분들은 정주감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소유감이 떨어져서 지역에서 제한하는 규제들에 대한 정당성의 소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건지 아니면 그 조사하신 1인 가구의 거주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거주 기간들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이 정주감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면 규제가 아무리 애매해도 그렇게 버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예스웨이처럼 전화를 하던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되면은 내 방에 쓰레기 계속 쌓여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될 건데 조사하신 걸로 보면 쓰레기에 이제 벌레가 끼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수거 외의 시간을 버린다던가 뭐 이런 행태들,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런 기준들을 한번 써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부, 지금 저희가 결정하지 않은 건 이게 외부의 요소 때문에 그런 거다, 규제 때문에 그런 거다. 처음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가 규제를 판단하는 내가 그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다로 좀 더 발전하셨고, 그렇다면 그 실효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할 때 저희 제안은 이 심리적 소유감을 한번 요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지금까지는 행태를 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현장 인터뷰를 하시거나 이럴 때 요런 질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더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좀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해결해 본다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시민 참여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걸 공동생산이라고 하는데 같이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발견으로 들어가면 지금과 같이 이 문제가 계속 평가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듣고 있거나 이 민원은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 민원이 보통 10%에서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4개 지역 써주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정도, 100명 중에 4명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민원이 막 많진 않거든요. 그럼 요렇게 되면 행정이나 의회를 찾아가도 상당히
안 받아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원율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보시면 코어 어세스먼트 평가했는지 자체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시민 공청회라든지 시민들과 함께 뭔가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근데 나왔다면 그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안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혹시 기획 단계는 있었는지, 뭐 이 디자인하는 설계 단계는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실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가장 클 거고, 그러면 이제 청소업체가 제일 문제가 클 거고,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없이 계속 설계가 되고 15년 동안 운영이 된 게 문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만 발견해도 구의회나 시청에서는, 구청장은 바로 요런 4단계 중에 한 가지 몇 가지를 거치게 되거든요. 문제만 제안을 해도. 근데 요런 거 없이 바로 제안을,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회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거 왜 해야 되지? 되게 귀찮은데,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요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민의 경험이 정당한 지식,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이 정당한 지식이 될 때를, 이제는 만나셨었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인터뷰를. 한번 설문조사로 리커트 척도 5점짜리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하셨다면, 앞으로는 한번 해보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시는 주민분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보셔서 요런 걸 세팅을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겪는 배출 불편은 구청이 정책을 정할 때 근거로 인정받는다. 1점에서 5점. 뭐 이렇게. 주민이 직접 모은 골목 실태 자료는 행정 통계만큼 신뢰받을 만하다. 1점에서 5점. 뭐 이거 합의회의는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발견하신 문제가 진짜 맞는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쓰레기 분리수거차가 8시에 분리해 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 1점에서 5점. 뭐 그 다음에는 그게 실제로 우리 길가의 주변에 이 쓰레기, 그러니까 환경 실태를 악화하게 만든다고 어느 정도 느끼는가? 1점에서 5점. 요런 것들을 좀 세팅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그게 이제 이거는 양적 연구로 통계를 잡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원 가지고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가설도 만들기가 힘들고, 네, 인터뷰 자체로도 사실 대표성이 다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방식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좀 발견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 이런 정도였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요건 한번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좀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연구 보고서 말고 논문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만나셨으니까 리터리처 리뷰, 네, 리서치를 이제 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문성을 좀 담보하는 요렇게 한번 연구 모형 자체로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면 독립변수, 이게 진짜 원인인가, 그 원인을 좀 더 깊게 자료를 풍부하게 찾으셔가지고 그게 진짜 원인으로 판명됐으면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큰 그림은 있어야 되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는 아직은 안 가더라도 요게 나오기 위한 그 원인으로서의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설을 요렇게, 시민의 공동생산 참여는 제도 수용성 및 규정 준수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심리적 소유감은 이 제도가 실효성 있고 정당하다고 느끼는 관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제도를 만들면 심리적 소유감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참여도에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의회에서 얼마나 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랑 저는 좀
여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그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지역구들? 그, 지금 조사하셨던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조사해보니까. 그 조사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완전 딥하게는 못 해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거점 중심으로 분리수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리서치 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여러 질문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지 않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저희는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제도에 관해서 이제 멘토로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했을 때, 제도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제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고, 지금 이 문제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서 한 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게 경로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18시에서 21시까지의 배출 규칙이 대행업체의 계약 구조와 행정 관성에 결합해서 자생적으로 고착화를 이뤘다라는 게 이제 15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경로 의존성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경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지를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청장도 계속 바뀌었고, 그 지역, 맞죠? 그 지방선거도 벌써 5년째면 3번이나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 의존성이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경로가 생기면 그게 계속해서 그 경로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이제 한번 가니까 강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제도주의인데요. 클럽을 한번 가보니 너무 좋아서 계속 클럽을 가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교회를 가보니 교회는 너무,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인데요.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안 바뀌는 이유는 각자 나름대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인 가구도 이거 진짜 귀찮게 막 제도 바꾸고 이런 것보다, 왜냐면 자기도 언제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지 모르니, 그리고 또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 그냥 이게 나한테 가장 최적이야, 옵티멀이야 일 수 있고요. 계약 업체도 우리한테 돈 많이 안 주는데 예산 이렇게 적은데 그럼 빨리 8시 하고 9시 10시 그래야 우리도 퇴근할 거 아니야 이런 거 따져볼 수 있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조사해 보시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비합리적이죠, 바꾼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의회로 넘어가 보시면, 의회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판단을 했지? 라고 했을 때 이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다 맞춘 게 그 2011년 버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최적화여서 합리적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바꾸는 게 맞나, 이 제도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도 자체 이제 만약에 합리적 제도주의에 보면 못 바꿔요. 못 바꾸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도를 못 바꿔. 제도는 합리적으로 최적화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 그냥 그 제도를 문제 삼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게 제도잖아요. 그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하나가 제도고요.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쓰레기 배출하는 문화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안에 인식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의 문제라면 채찍을, 네, 벌금을 낼 건지, 인센티브를 줄 건지, 아니면 캠페인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조사에서 주신 거 보면은 제도 자체가 문제인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의하면 서로의 인센티브가 잘 맞아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죠. 제도는 안 바뀔 건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른 가능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학적 제도주의라고 해서 요거는 다른 곳에서도 한다 라는 게 이제 이 제도를 선택한 이유예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일몰제라고 해서 일몰의 배출 시간, 야간 수거, 이게 다른 곳에서 그때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15년이 지났는데 다른 곳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 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겠죠. 혹은 왜 우리만 하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학적이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더 많이 반영된 거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조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수만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수만 가지 아니겠죠.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제도 문제니까 이제 구청에 가서 네,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안 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편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싸우다 보면 할머니들이 야, 우리는 지금 괜찮은데 너네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네, 옷깃을 잡을 거고 네,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은 그 자체로 최적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시스템 이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곳은 그 자체가 최적화일 거예요. 근데 이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무튼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런 가능성들도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여러 곳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신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밀폐형 거점 수거함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적재량을 적정한 센서로 측정을 해가지고 네, 이것 자체로 차면 수거하는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인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핀란드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예 진공관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면 네, 도시 전체가 한 곳으로 다 진공 기술이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서 새로운 진공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마 지금 프로세스 재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리는 프로세스는 내 방에서 버리잖아요. 이 프로세스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프로세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경로 분석을 해야 돼서 그러면 지금 하신 거 중에 그 프로세스 분석 중에 하나는 1인 가구가 버리는 쓰레기의 경로, 프로세스만 조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가져가는 네, 이 업체의 프로세스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행정 관행, 아까 보셨던 그 의회와 그 구청 청소과의 그 프로세스가 있겠죠. 요것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만약에 이제 시민 참여가 들어갈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 대안에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아니면 주장하기가 힘들겠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어려우면서 쉬운데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한번 더 조사해 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조금만 바꾸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바꾸나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하니까요 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패러다임이 문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패러다임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고, 프로세스를 재설계 하면 해결되고, 기술을 도입하면 해결되고, 이걸 다시 보면 기술이 문제거나 프로세스가 문제거나 패러다임 문제거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한번 공유 드리면서, 요 중에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달이 너무 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열심히 했잖아 이런 느낌. 진짜 가서 만났잖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스크 리서치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 발견의 어떤 가설들을 좀, 진짜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였을까? 프로세스가 문제였을까? 기술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이 어떤 큰 흐름, 2011년 어떤 제도가 설계된 그 상황 자체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거 최적화라고 느끼고 있는데 제도를 문제시하는 우리가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아이 우리 구도 동대문구도 똑같이, 이런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요게 이제 행정과 구청과 의회의 문제일까? 뭐 이런 것들을 더 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해결책으로는 시민들을 참여하게 만들거나 벌금을 주거나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그런 대안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까지 하고,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되게 그래서 한마디로 유인도 정해져 있고 그게 제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사람인지 아니면 제도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가설을 딱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정하려면 그 요인을 제도나 사람이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결국 그 선택하는 근거랑,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근거 없이 저희의 생각만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만약 아닐 경우에는 연구 방향성 자체가 완전 동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을 세울 때는, 그렇다면 가설을 세울 때조차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 방향을 세우려면 또 그런 방향성을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예, 진짜 너무, 현진님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진짜 뻥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게 연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론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티어리라고 하는 게 프린시플을 넘어가서 되게 많은 빈도수를 거쳤을 때 이게 이론으로 정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를 보통 연구할 땐 찾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 요 주제랑 관련된 연구를 계속 찾아보시면 그 논문들의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 중에서 그러니까 찾으신 자료를 보고 가장 적합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 이론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죠. 그리고 진짜로 완전 생소한 분야에서 근거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다니셨던 그거를 모아서 유형화하는 게 이제 이론을 만드는 가장 첫 단계거든요. 요거 이제 근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근데 지금 이 주제는 되게 많은 가설들이 있고 되게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사실.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아요. 그 연구들이 배경으로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연구에 가장 잘 맞아 라고 하면 그 이론을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시는 게 사실 연구의 가장 좋은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우지 않고 터득하셨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이론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제안해 드린 거 심적 소유권 관련해서 그것도 이론이에요.
네, 그 이론들 중에서 팩터, 요인을 찾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사전 그 데스크 리서치가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요인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막 해서 열심히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 이미 다 끝났잖아. 이렇게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며 저도 끝나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윤상님 통해서 네, 제가 찾은 이론이 제일 적합할 것 같다 주신 자료들을 보고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퀄리티가 높네요. 네, 윤상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긴 한데, 저희는 또 AI가 있고, 네, 이 요소들만 알면 사실 매우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로드나 네, 여러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근데 이 단어를 모르면은 찾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논문을 직접 한번 보셔야 돼요. 클로드를 조사하시기 전에, 클로드를 쓰기 전에도.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민정님 혹시 아까 얘기하시면서 좀 덜 얘기하신 부분 좀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아까 공유하실 때. 아니면 그게 전부셨을까요? 이거 먼저 얘기해보자 하고 뒤에 부분을 좀 두셨던 거 알고 있는데. 어, 그 뒤에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 그 문제명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그 경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으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내일 아침부터 5시까지 저희가 저희 자체 리서처 톤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론적 배경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론적 배경을 좀 쌓기 위해서 그 이론적 배경까지 합해져서 드려야 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혹시 다른 팀원들 질문 있으면 그 다른 팀원들의 질문 듣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 좀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진심으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진심으로. 예를 들면 내 문제다라든지, 이거 진짜 해결돼야 된다든지, 그러실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처음부터 그 전동동 도침리동 쓰레기 문제가 나의 문제다까지는 저희도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동네에 살지 않고 그리고 전릉동 덧진리동을 잡은 계기 자체가 사실 리서치 프러머 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를 그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조금 비위가 상하는 부분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침출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쓰레기라든지 그게 그 거리에 한복판에 놓여서 이게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파리가 계속 꼬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동네가 아니고 사실 내가 이 동네에 방문하지 않으면 나는 겪지 않은 문제겠지만은 이게 그래도 다른 사람의 고통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그냥 공동체의 고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해결하고 싶어졌습니다. 오. 어, 네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을 하면은 그, 이 전농잡 심리의 쓰레기 문제 자체가 그 민원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정말 그렇게까지 이게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솔직히 저 스스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는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그, 음, 이게 진짜 문제인가라는 것보다도, 왜냐면 이 규정, 6시에서 9시라는 규정이 있고, 월수금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 규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개수를 세본 결과는, 일요일에도 이거 굉장히 지키지 않고 되게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음,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것 같고, 이 어떤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보다도 사실은 좀 뭐가 진짜 원인에 가장 가까울까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정한 그 문제 명제는 사실 그 이 이 규정 자체가 진짜 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 유인의 부재, 그리고 내 부재,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규정 자체, 사실은 그 어떤,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 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어, 뭐라고, 잠시만요. 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내일 리서치 톤을 할 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나이오트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진짜 연구자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게 진짜 많은데 그 윤상님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건 진짜 원인이 뭔지를 그렇게 많이 고민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누군가의 문제로 떠밀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겉으로 보면 용역을 받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진짜로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청년들이 자신의 근처에 있는 이 문제들의 진짜 원인을 찾고 그걸 연구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가 사실 지금 이 프로그램이어서 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저는 뭐 이게 당선이 되거나 박수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내일 또 이렇게 또 알아서 이렇게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고 하시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진짜 궁금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네, 저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윤상님 진행을 저희가 1시간 정도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네. 제가 좀 정리들을 하고 네, 말씀들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네, 제가 지금 들은 바로 조금 정리들을 하면은 사실 뭐랄까 제가 일부러 저희가 한 달짜리여서 저희가 이제 원래 하는 그 앞에 데스크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크게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스터디가 들어가시면 한 달 안에 연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근데 그냥 보시면은 약간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지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관점들의 예시로 사실 경희님께서 그 관점들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때려 넣는 느낌보다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래서 진짜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인 것 같아. 아니면은 진짜 사람들 인식이 달라서인 것 같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서 경험하시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문제 아니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이론이 뭘까? 라는 거를 좀 찾으시는 게 저는 되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진심명제나 이 명제를 여러분 언어로 쓰시라고 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언어를 쓰고 그거를 만약에 뭐 학술 용어로 좀 더 네, 있어 보이는 용어들로 바꿔서 하면은 사실 그게 이론이 되고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랑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진심에 공명하는
그 연구자들로부터 근거를 얻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신 거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리서치 또 하신다면 그 내용들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좀 리서치들 하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결국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고민들을 했을 때 우리가 찾는 그러니까 원인은 뭐지? 우리가 봤을 때 원인 사실 원인은 어떻게 보면 백만 가지일 거예요, 진짜. 네, 각각에 대해서. 다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찾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거의 이 뭐랄까 로직을 얼마나 깊이 잘 설명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얼마나 근거 있게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할지를 만드는 게 사실 좀 저희는 좀 핵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사실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저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한 달 하시고 한 사이클 계속 돌리시면서 저희 이걸 뭐 일종의 스프린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달 돌렸는데 A라는 원이 나왔네? 그럼 우리 다음 한 달에는 B라는 거 파보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해 나가셔서 이게 점점 쌓이는 게 저희가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학기가 시작돼서 못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상황 때문에 못하더라도 다른 팀이 여러분들의 A라는 원인을 받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씬의 문제를 풀어내는 게 사실은 여기에 어떤 좀 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접근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일단은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럼 제가 빨리 빨리 오늘 녹화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야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받으시겠네요. 물론 이미 좀 기록을 하셨겠지만, 네. 경위님께서 만약에 그 자료들 주시면은 제가 바로 좀, 네. 민영님 통해서 이제 좀 전달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간 공유에 관련해서 이제 공유 드리고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마무리하기 앞서서 추가로 나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이것만은 꼭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것 좀 있으실까요? 대원들 중에. 네, 따로 없으신 것 같으면 일단 저희 중간 공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그 공지 드렸던 대로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사실 네, 경희님이랑은 두 번이나 더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희님과는 그 타임테이블에도 보셨듯이 중간 공유회 때는 아예 다른 멘토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 피드백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아마 경희님이랑 저희가 최대한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멘토링 한 번 더까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충분히 같이 이야기들 하면서 좀 디벨롭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계속 좀 말씀들을 드리는데 이게 한 달이 네 물론 어떻게 바라보면 또 너무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또 길지 않아 보이는 시간이실 텐데 사실 중간 공유의 기점으로는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만의 이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뭐 가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방향일 거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잡히는 거를 좀 기준으로 두긴 합니다. 물론 뭐 그러지 않더라도 괜찮긴 하지만요. 그래서 약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간 공개 전까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데이터들 수집하시고 이론들 리서치 하시면서 지금 뭐 전농동 이 쓰레기 악취 문제는 요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라는 여러분만의 관점을 만드시는 거를 사실 중간 공개 전까지는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님이랑 같이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확정들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 3주차 정도에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데이터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떤 데이터 더 필요하지? 요래서 그 데이터들 수집하시는 거를 잡는데 한 주 정도를 쓰시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 정리하는 보고서 작업 기간으로 쓰시면은 아마 한 달 정도가 제일 좀 이상적으로 연구가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실상 중간 공유회까지는 그 일종의 우리만의 주장 아니 우리만의 관점은 만든다라고 좀 목표를 잡으셔서 내일 리서처 톤이나 아니면 활동들 하실 때 네, 좀 진행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고 해주시고 네, 내일 또 하다가
네, 저는 카톡이 켜져 있으니까요. 네, 카톡 켜져 있으니까 하다가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이거 뭐 궁금합니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네, 멘토님 호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경희님께도 바로 연락 드려가지고 또 이제 될 수 있게 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 계속 네, 그런 방향들이나 내용들 너무 잘 잡고 계시고 또 내일 만나서 같이 IAD 뭐 그런 거 채워보면서 내용들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네, 잘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리서처톤 하신다면 사실 IAD도 이론이거든요. 네, IAD 캠퍼스도 사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한글판 논문을 제가 전달 드릴게요. 네, 민영이 통해서 전달 드릴게요. 그럼 만약에 좀 여러분들이 좀 심화 스터디로 하시고 싶으시면 그거 살짝 네, 참고하셔서 내일 하시는데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가지고 혹시 네, 경희님 추가로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고. 진짜 너무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진심이 통하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참고로 경희님은 네, 거의 지금 학위가 거의 한 세 학과 정도로 되는 네,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또 다 있으셔가지고 일종의 지식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진짜 모르겠는 거 있으시면 그냥 다 물어보시면 웬만한 게 다 튀어나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희도 고문으로 모시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멘토로서 한번 네, 여쭤봐 주시면 여러분의 또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전달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정도 진행하고, 네, 저희 오늘 멘토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때 중간 공유에서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